자, 반갑습니다. 네, 네, 스포츠봉. 안녕하세요, 스포츠부입니다. 오늘 코치님께 이제 러닝을 배우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가워요. 이게 자전거 쪽에 굉장히 핫한 스포츠봉인데 오늘 런을 이제 같이 하게 됐어요. 지금 철인 3종 네, 하고 있다고 그러죠? 네, 철인 3종 대회는 좀 나갔었고 어. 사실 러닝은 하프까지만 뛰어보고 제대로 이렇게 풀마라톤이라든지 도전한 적이 없어서 풀마를 올해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는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거네요. 그냥 제 페이스대로 10km, 주로 10km 위주로 많이 뛰고 철인도 10km를 뛰다 보니까 그렇지. 네, 그리고 하프는 한 번 뛰어봤고요. 그냥 대회 때. 그래서 사실 제가 자세나 이런 거는 잘 뛰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오늘 기초부터 갑시다. 네, 어. 알겠습니다. 달리기의 원리 추진력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걷기 하고 달리기가 있겠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동하는 수단이 그 두 가지예요. 네. 그런데 걷기하고 달리기의 다른 점이 이제 한 가지만 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외적으로는 추진력이 다 똑같아. 네. 바로 지면에서 두 발이 떨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발이 지면에 붙어 있는 거는 걷는 거지, 걷는 거. 네. 걷는 거는 두 발 중에서 한 발이 붙어 있거나 네. 또는 두 발이 붙어 있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경보 경기에서 룰이 두 가지 있잖아. 네. 한 가지는 뛰지 말아라. 그리고 한 가지는 착지를 할 때 무릎이 펴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착지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달리기는 뭐냐면은 반대가 되죠. 걷기의 반대. 지면에서 두 발이 다 떨어져 있는 시간, 채공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점프를 해야 된다는 뜻이야, 기본적으로. 네. 그러면 뭐가 똑같으냐? 추진력이 똑같아요. 나 스스로가 앞으로 이제 이동하는 건데 그럼 뭐야? 이동할 때 걷기도 그렇고 달리기도 그렇고 하체로 움직이죠, 하체로. 하체로 내가 지면을 밀어서 앞으로 가는 원리잖아. 네. 자, 우리가 걸으면 이렇게 걷잖아. 네. 그러면 봐, 이렇게 걸으면 어떻게 돼? 걸어봐. 그렇지. 아까 내가 설명한 대로 두 발이 붙어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떨어지더라도 착지하기 전에 이렇게 가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봐봐. 우리 몸은 이렇게 중앙에 이렇게 있지. 네. 다리를 앞으로 뻗어서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들고 가면 어떻게 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는 내 몸을 끌고 가게 되는 거지. 뻗어서 가면 내가 뻗어서 이렇게 가게 되잖아. 그렇죠. 그럼 보폭 크게 갈 수밖에 없고 네. 내 체간에서 멀어져.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무릎이 펴지고. 네. 그건 정상적인데 그런데 원래 우리가 가는 거는 뒤로 밀기야. 걷는 것도. 자, 이렇게 가면은 허벅지 뒤로 가. 한번 걸어. 이렇게 갔을 때 뒤꿈치보다 닿으면 어때? 이제 밀기가 느껴지지. 네. 이게 걷기의 밀기야. 뒤꿈치 살짝 들어주면은 몸이 퉁퉁 올라오지. 올라오고 그럼 이렇게 움직이잖아. 네. 몸이 올라가요. 그렇지. 그게 밀기야. 걷기에서. 사람들이 걷기로 운동을 하잖아. 네. 빨리 걷는다고 이렇게. 그럼 어때요? 동작 커지죠? 네. 그 동작 크게 해봐. 크게 해서 빠르게. 그럼 밀게 되지. 네. 자, 이게 경보야, 이게. 네. 아마추어도 해야 돼, 경보. 이렇게 빨리 가는 게 경보. 선수들은 이렇게 경보를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는 거고. 선수들은 골반을 움직이면서 크게 해서 추진력을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밀어주는 거야, 경보도.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 밀고 다니는지 모른다고. 걷기에서 밀기를 모른단 말이야. 네. 그런데 사실은 밀고 가는 거라고.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달리기도 마찬가지로 얘가 뒤로 가줘야 돼요. 다리가 뒤로 가줘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먼저 밀어서 이렇게 뛰는 거야. 천천히 뛰면서 먼저 지면을 밀어주고 그럼 밀어주면 내 몸이 앞으로 나가잖아. 네. 그 원리로 앞으로 추진력을 만들어 주는 거지. 그래서 뻗는 게 아니라 네. 지면을 밀어서 앞으로 추진력을 만들어 준다. 이거 하나 가져가야 돼, 이거 하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점프지, 점프. 네.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지면에서 떨어져. 그냥 점프를 할 수밖에 없어. 제자리 뛰어가. 허리에 손 얹고. 아니야. 어떻게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점프를 해줘야지. 줄넘기 하듯이. 줄넘기 할 때 어떻게 해? 자연스럽게 점프를 하지. 네. 그냥 힘을 빼고 그냥 자연스럽게 뛰어봐. 이렇게 포착포착 하지 마. 어린아이처럼 포착포착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점프만 한다 생각해봐. 그렇지. 그러면은 무릎하고 관절이 움직이지. 네. 여기 발목이. 네. 그러면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해. 그게. 근데 이게 무릎으로 흡수를 받으면 이제 무릎이 아파지는 거죠. 아니, 무릎 움직임 없이.
뻣뻣하게 뛰어. 뻣뻣하게요? 그럼 충격이 더 먹잖아. 아, 얘가 움직이면서 아래 위로 움직이면서 충격을 흡수를 해준다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탄성을 만들어 준다고 또 두 번째는. 그래서 점프. 아 무릎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탄성을 안 띄어서 그렇지.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이 탄성이 몸의 움직임을 안 가져가서 그래. 아, 탄성으로 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충격을 그대로 다 받는 이렇게 거지. 받는 거네요 무릎으로. 충격이 어디로 몸으로 전달되지. 네. 지면에서 올라오는 충격이 있잖아. 그리고 체중 가중도 있고 그게 만나는 지점이 이제 우리 하체에서 나타나는 건데 그게 내 몸 스스로 또는 탄성이 있는 장비지 신발, 쿠션 그걸로 분산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점프를 제대로 해줘야 된다는 거야. 네. 그리고 점프를 해줌으로써 뭐가 발생하지? 탄성이 발생하잖아. 네. 많이 뛸수록 탄성은 좋아져, 나빠져? 좋아져요. 그렇지. 공을 높은 데서 떨어뜨릴수록 많이 튕겨오르죠. 네. 그거랑 똑같은 이치야. 그런데 우리가 많이 뛸 수가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띄워줘야지. 약하게 뛰는 거하고 조금 더 탄성 있게 띄워주면 자연스럽게 탄성이 만들어지면서 그 연결이 되잖아. 그러니까 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야. 탄성 없이 뛰면 어떻게 돼? 자, 이렇게 뛰면 어떻게 돼? 소리부터 다르지. 그래. 그런데 그러니까 내 몸을 이용해서 탄성을 만들 줄도 알아야지. 자, 그러면 이제 점프를 한번 하면서 이렇게 한번 뛰어가. 그렇지. 점프하면서. 그렇지. 제자리에서는 점프를 하면서 피치를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백피치를 하게 되지. 네. 자연스럽게. 네. 근데 앞피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 한번 해볼까? 그치? 그러면 힘들죠. 네. 허벅지 쓰게 되잖아. 네. 드는데 쓰고. 네. 그리고 착지할 때 또 충격이 더 가해지지. 네. 이게 터벅터벅 뛰어지니까. 그러니까 앞피치가 어렵다고. 점프를 하면서 내 몸의 움직임을 잘 느껴야 돼. 다시 한번 뛰면서 느껴봅시다. 자, 그렇지. 근데 이렇게 이걸 뒤통수를 많이 올리는 분들도 있던데. 그거는 이제 속도에 따라 달라지지. 아, 속도에 따라 달라요. 왜냐면 속도가 빨라지면 자연스럽게 동작이 커지잖아요. 그런 롤링이 크게 된다고. 그러니까 엉덩이까지 갈 수 있는데 그건 좀 과하게 움직이는 거야. 우리 장거리는 스프린트가 아니잖아. 네. 스프린트는 완전히 붙을 정도로 네. 드라이브를 거는데 우리는 한 50에서 60% 정도만 이렇게 해주면 돼. 그러면 중속으로 계속 갈 수가 있지. 자전거를 타니까 원심력에 대해서 다 알잖아. 자전거 원심력이 중요해, 안 중요해? 제가 이론적인 부분은 좀 부족하긴 한데 자, 원심력은 알죠. 원심력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이 되는데 이 런닝에서도 원심력이 작용이 돼요. 뭐냐면은 롤링에서 원심력이 작용이 되지. 그래서 발이 무겁잖아. 네. 슈즈도 신고 그러니까 발이 추가되는 거야. 추가돼서 원이 그려지도록 어떻게 돼? 계속 연결되면서 어떻게 돼? 원이 그려지잖아. 네. 그러면은 속도 유지가 굉장히 쉬워진다. 에너지를 덜 쓰고 가는 게 롤링이야. 대부분 사람들은 이 골반을 이렇게 쓰는 게 어렵던데요. 저도 어렵고 이렇게 롤링 하는 게. 그게 상체 자세 때문에 그래. 상체가 세워져 있으면 허벅지를 많이 쓰게 된다고. 세워져 있으면요? 세워져 있으면. 그래서 정경 자세가 중요한 거야. 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봐봐. 그렇지. 그러면 허벅지 쓰여져 안 쓰여져? 쓰여져요. 드는데 쓰여지. 여기서 전체 들면은 쓰여지는 부위가 한 45도 이상 됐을 네. 때. 그런데 잠깐 이렇게 힙을 뺀 상태에서 네. 들어봐봐. 그럼 잘 안 쓰여져요. 허벅지가 전혀 안 쓰여져. 45도 이상 들어. 이만큼 들어도 허벅지 여기 안 쓰여지고 오히려 굉장히 편하다고. 네.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자전거에서 만 상태에서 이렇게 이게 자전거 자세잖아. 이 상태에서 하면 어때? 허벅지를 많이 안 쓰게 되지. 네. 허벅지 쓰면은 털려 안 털려? 자전거에서 털리죠? 최대한 앞에 허벅지를 쓰지 않는 게 테크닉적인 거거든, 자전거에서. 네. 근데 우리 런에서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상체 기울기가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상체 기울기를 하려면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힙을 빼는 방법밖에 없어. 이렇게요? 근데 러닝 잘하시는 분들 제가 영상 봤을 때는 막 꼿꼿이 이렇게 세우고 러닝 하시는 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거야 그게. 대부분 러너들이 다 그래. 근데 잘 뛰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상체 기울기가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정이 필요하다고. 전 그래서 항상 일부러 이렇게 더 세우고 이러고 찍는데. 그러면 가슴이 열리잖아. 네. 가슴이 이렇게 열리잖아. 네. 그렇지. 그리고 여자분들의 대부분 저기 잘못된 자세가 여기 기립근이 많이 들어가는 거, 허리가 많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 쫙 빠지는 그렇지. 왜냐면 자세 잡는다고 이렇게 많이 걷지. 모델처럼. 네. 근데 그거 사실 굉장히 우리 런닝에서는 좋지가 않은 거야. 왜냐면 여기에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상태에서 그냥 힙 부분 살짝 빼주면은 상체가 기울어지고 하체 움직임이 달라져야지. 이렇게 움직여. 하체가 같이 연동이 돼야지.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 둘,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간다고 생각해봐. 그렇지. 좀 자연스러워지잖아. 지금 느낌 어때요? 봐. 숙일수록 더 잘 나가지. 네. 자, 상체가 기울어지면서 이 자세가 계속 유지가 되면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이 더 계속 유지가 된다는 뜻이야. 그런데 이번에는 그럼 세워서 한번 가봐. 세워서 한번 뛰어봐봐. 세워서. 느려요. 자, 나가는 맛이 덜하죠? 네, 덜해요. 오히려 몸이 뒤로 넘어가는 것 같고. 그리고 허벅지가 들리게 되지? 네. 봐. 힙이 살짝 빠진 상태에서 뛰면은 이 상태로 이렇게 뛰어지는데, 그런데, 그렇지. 그런데, 봐봐. 허리가 딱 힙을 넣은 상태에서 뛰면 어떻게 돼? 이제 앞으로, 네. 뒤로보다는 백피치보다 앞으로 뛰는 게 더 편해진다고. 네.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이렇게 점프를 하게 되면 이렇게, 그냥 그냥, 거리에서 약간 뛰어가는 느낌? 그렇지. 느낌 완전 달라진다고. 네. 그 추진력이 약하다는 뜻이야. 그리고 허벅지가 들려지잖아.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다리는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가져오는 게 좋은데, 여기서 바로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롤링 없이 흐른 다음에 그냥 가져오거나 그러면은 추진력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바로 느껴져요. 지금 이제 해보니까 느껴지지. 네. 근데 음. 이게 앞으로 숙이고 하는 게 내 다리가 안 따라와주면 체력이 안 따라와주면 금방 지칠 거거든요. 아니야, 그렇지 않지. 그렇지 않아요? 이제 팔치기가 있잖아.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가다가 힘들면 이렇게 쓰기도 하고 진짜 할 수도 있는 건지. 아니에요? 그냥 이 자세가 맞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사람이 자기만의 기울기가 만들어진다고. 이게 정립이 딱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기울기 딱 만들어져. 그럼 그대로 가면 돼. 근데 너무 숙이거나 세우거나 뒤로 넘어가서 안 좋은 거고, 네. 앞으로 숙여지는데 살짝 숙여진 건 괜찮은데 또 너무 많이 숙여져도 안 좋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든지 다 적당하게 하는 게 제일 좋고. 자, 그리고 자 팔치기 한번 해볼까? 리듬이 지금 안 맞지? 자, 제자리에서 제자리에서 봐봐. 제자리 나처럼 이렇게 리듬이 1, 2, 1, 2 천천히 뛰어도 되고 빨리 뛰어도 되고 해야 되는데, 리듬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조금 되려고 그래요. 그렇지. 금방 배우는데? 그럼 보고도 배우는데 지금? 자, 봐. 또 리듬이 안 맞지? 저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니죠, 혹시? 그러니까 여기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래. 그래서 요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냐면은 점프를 같이 하면서 같이 펼쳐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한번 해봐.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근데 이렇게 그렇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일자로 하면 돼, 일자로. 그렇지. 지금 리듬이 맞지? 네. 그래서 점프할 때마다 뒤로 앞, 뒤, 앞, 뒤, 앞. 그러면 점프할 때 뒤로 쳐줄 때 네. 점프를 도와줘, 안 도와줘? 아직 못 느끼겠어요. 자, 그건. 이렇게 해서 뒤로 많이 강하게 쳐봐. 뒤로 강하게. 그러면은 점프. 그러니까 점프를 도와주지. 네. 도와줘요. 그거를 편하게 이제 해봐. 편하게. 하나, 둘. 힘을 빼고. 그렇지. 1, 2. 자, 리듬이 아직 좀 덜 맞아 떨어지지. 자, 됐어. 이렇게. 질문. 일단은 제가 자세를 오늘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저는 이게 쫙 세우고 뛰어야 된다고 알았는데 유튜브 보면서 사람들 다 이렇게 뛰다 보니까 자세를 똑바로 펴야 되구나. 이게 맞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알았고. 질문은 사실 다음 단계인 것 같아요. 이거는 팔치기 동작이나
이 동작이 어디까지 올라와야 되고 이런 시선부터 해서 이런 내용이 좀 궁금하긴 한데 팔치기 동작이랑 발의 조화 이거 다음 시간에 해주실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 그냥 요 하체까지만 네. 합시다. 나 왜 힘들지? 이거 했는데?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네.